여러분 안녕하세요. BKCD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다이빙 컴퓨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이빙 컴퓨터를 왜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이빙 강사를 시작하면서 초보 다이버들한테 다이빙 컴퓨터를 구매할 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이빙 컴퓨터를 왜 사려고 그러냐? 어떤 분들은 수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이빙하는 시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로그북을 쓰려는데 같이 다이빙했던 강사님이 로그를 잘 가르쳐 주지 않아서 뭐 이런 이유들을 얘기했는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다이빙 컴퓨터를 써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NDL, 그러니까 무감압 한계라고 하죠. 무감압 한계를 알고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다이빙 컴퓨터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무감압 한계, No Decompression Limit. 내가 그 수심에서 최대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NSL, No Stop Limit, 무정지 한계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감압 한계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레크레이션 다이빙, 그러니까 무정지 다이빙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속에서 다이빙을 끝나고 수면까지 바로 상승을 해서 다이빙을 끝낼 수 있는 다이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무감압 한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오픈워터 때 다이빙 테이블, RDP를 배우면서 이 무감압 한계 시간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겁니다. 자, RDP 테이블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0m에서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무감압 한계는 219분이죠. 그리고 20m에서 무감압 한계는 45분. 그리고 30m에서 무감압 한계는 20분. 40m에서 무감압 한계는 9분. 이렇게 우리가 최대로 다이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감압 한계 시간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RTP 테이블을 따르면 이 무감압 한계를 실수로 5분 이내로 초과했으면 5m 수심에서 8분간 비상감압 정지를 하고 물 밖에 나와서 6시간 동안 다이빙을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무감압 한계를 5분 이상 초과했다면 5m 수심에서 15분 혹은 공기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공기가 허용되는 한 길게 비상감압 정지를 하고 물 밖에 나와서 24시간 동안 다이빙을 하지 말고 감압병 증세가 있는지 지켜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테이블을 사용할 때 얘기고,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감압 한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다이빙을 할 때 물속에서 일정한 수심을 그대로 다니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다이빙을 하는 게 아니죠. 물속에서 분명히 수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다이빙을 할 겁니다. 이게 RDP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같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이빙을 끝내는 걸 가정해가지고 다이빙 플랜을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까 무감압 한계 시간이 짧아지면서 다이빙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다이빙을 하게 되면 다이빙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죠. 그럼 이 다이빙 컴퓨터는 우리가 있는 수심에서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감압 한계 시간을 넘기지 않고 다이빙을 끝마치도록 해야 하죠. 그래서 이 무감압 한계 시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다이빙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물에 들어가서 이 다이빙 컴퓨터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이빙 컴퓨터를 키지 않더라도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이빙 컴퓨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80cm, 0.8m에서 1m 사이에서 자동으로 압력 센서에 의해서 작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이빙을 하고 있다고 체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최대 수심까지 갔을 때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나타날 겁니다.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무감압 한계 시간은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질소가 몸에 빨리 흡수되는 것도 있지만 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감압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좀 심화 과정에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수심이 깊어지면 무감압 한계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항상 깊은 수심에서 먼저 다이빙을 시작을 합니다. 무감압 한계 시간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죠. 이 시간이 처음에는 얘가 30m에서 다이빙한다 시작하면 20분이다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다이빙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게 만약에 5분, 3분 남았다. 그럼 그 수심에서 계속 머무르면 무감압 한계 시간을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 수심을 조금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30m에서 시작했으면 그보다 좀 얕은 수심으로 20m 정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구경을 하고, 또 이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 또 수심을 조금 더 낮게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멀티 레벨로 다이빙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수심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그게 아니면 더 이상 얕은 수심에 볼 게 없다 그러면 볼 게 있는 수심에서 쭉 머무르면서 무감압 환기 시간이 끝나기 전에 상승을 해야 되죠. 물론 탱크의 공기압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압이든 무감압 환기 시간이든 먼저 한계에 도달하는 것에 따라서 다이빙을 맞춰주시면 되죠. 공기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생률을 알고 있으면 이 공기압을 가지고 다이빙을 종료하는 시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다이빙 컴퓨터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체크를 하고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화면은 제가 사용하는 쉐어워터 컴퓨터의 화면을 참고를 했고요. 하강하게 되면 우리가 최대 수심이 도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최대 수심 몇 미터, 그리고 NDL 보이시죠? NDL 8분, 그리고 현재 수온, 그리고 현재 시간, 그리고 다이빙 한 시간, 이런 것들이 나타내집니다. 내가 최대 수심에 갔을 때 몇 분을 머무를 수 있는지 무감압 환기 시간을 확인하고 다이빙을 즐기다 보면 이 무감압 환기 시간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상승을 시작할 겁니다. 자, 무감압 환기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면서 우리가 상승하는 속도도 다이빙 컴퓨터에서 체크를 해줍니다. 우리는 오픈워터 때 상승할 때 최대 속력을 18m를 넘지 않는 속력이라고 배웠습니다. 분당 18m를 넘지 않는 속도이지 분당 18m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에서 사실 제일 권장하는 속도는 분당 9m입니다. 분당 18m를 넘지 않는 속도로 올라가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좀 빨라지면 노란색으로, 더 빨라지면 빨간색으로, 그리고 경고가 울리게 되죠. 그래서 상승하는 속도도 다이빙 컴퓨터가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스탑 5분이라고 적혀 있죠. 안전정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5m에 다다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안전정지 시간이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안전정지는 보통 우리가 5m에서 3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이빙 컴퓨터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5m에서 3분을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고 다이빙 했던 조건에 따라서 시간이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깊은 다이빙이나 다이빙을 여러 번 했으면 안전정지 시간이 3분이 아니라 5분이나 6분까지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물 밖으로 나가면 안전하게 다이빙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5m에서 안전정지를 끝내고 수면까지 갈 때도 천천히 상승을 해줘야 되죠. 다이빙 컴퓨터는 다이빙을 내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초보 다이버들 다이빙 컴퓨터를 차고 들어가도 다이빙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앞에 있는 강사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다이빙 컴퓨터를 한 번도 안 쳐다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다이빙 컴퓨터를 체크하면서 다이빙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무감압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자, 물론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압 다이빙을 계획을 하고 들어간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자, 현재 사용하는 기체는 나이트록스 28, 그러니까 산소가 28%짜리 나이트록스 기체를 쓰고 있고요. MOD라고 나오죠, 노란색으로. 최대로 갈 수 있는 수심이 40m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9.8m까지 간 거죠. 그리고 NDL은 벌써 0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0 보이시죠? 그러면서 위에 데코 스톱 해가지고 9m 1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상승하는 도중에 멈춰야 되는 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압 다이빙이라고 그러죠. 무정지가 아니라 정지하는 다이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데코가 떴다고 표현을 하죠. 데코가 뜨게 되면 먼저 3m 1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물 밖에 나가기 전에 3m에서 1분을 멈췄다가 나가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m 2분, 3m 3분 이렇게 길어지다가 6m 1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6m에서도 1분, 2분 길어지다가 이제 9m 1분까지 내려오죠. 3m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심이 조금씩 깊어지면서 멈춰야 되는 수심이 계속 생깁니다. 여기 보이는 9m 1분은 9m에서 1분 멈추고 나서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m에서 1분 멈추고 나서 그게 끝나면 6m에서 또 멈춰야 돼요. 그렇게 감압할 수 있는 수심은 계속 깊어지면서 1분씩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택다이빙, 감압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감압을 해야 되는 플레인을 다 미리 짜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몇 미터부터 멈춰서 감압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다이빙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상승을 시작할 때가 됐더니 다이빙 시간이 21분이 됐죠. 그러면서 데코 스톱이 12m에서 1분. 그러니까 9m 또 지나가지고 12m에서도 멈추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서 그 수심에서 요구하는 시간만큼 다 멈춰 있다가 물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압을 하라고 컴퓨터에서 표시가 되게 되면 그걸 다 맞춰서 시간을 멈춰주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혹시 놓치고 상승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미스드 데코 스톱. 경고가 뜨는 거죠. 다시 내려가가지고 9m로 돌아가라. 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마치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끝내버렸다. 그러면 다이빙 컴퓨터가 에러 모드로 돌아갈 겁니다.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이빙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다이빙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다이빙 컴퓨터의 종류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다이빙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